왜? 달라요? 틀려. 아, 왜? 자, 앉았으면 삐질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조금 이제 생각보다 늦었습니다. 막 중간에 강변북로에서 뭐 차가 고장나서 서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좀 일정 부분은 좀 침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길진 않아요. 한 10여 메터? 이렇게 침수가 되니까, 그걸 거쳐서 와야 되니까 차들이 막 밀리고, 그 앞쪽에는 또 고장난 차가 또 있고, 고장났는지 아니면 뭐 사고 났는지,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요즘 아침에 요거 올라올 때도 엘리베이터 타고요. 6층 가야 되는 6층. 가만히 있는 거 6층 안 가고. 그래서 왜 그러지? 안 누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엘리베이터 그 층수 안 누르는 것도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예. 가만히 있으면 가는 줄 알았어요? 자, 책 받으셨죠, 이제? 예. 요거 책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디까지 신도를 나갔는가 딱 보니까, 중개대상 물건 중에서 69페이지 나가지 않았나요? 건물. 지난주에는, 지난주에도 책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네. 60 몇 페이지요? 5페이지 맨 위에. 그래서 토지 66페이지는 안 했나요? 토지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 필지 땅 얘기하면서 맹지 이런 거 얘기하고 했죠. 그래서 땅이 중개상물에 들어간다. 그 얘기하면서 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린벨트 얘기했습니까? 그린벨트 지역 내에 이렇게 집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음대로 집을 못 짓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러면 이제 좀 가치가 떨어지는 땅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서울 외곽을 그린벨트가 쭉 싸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 이제 집 질 땅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는 지어서 공급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땅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그린벨트를 풀게 됩니다, 이제. 그럼 그린벨트를 풀 적에 이걸 풀잖아요. 풀 때 이걸 갖다가 그냥 함부로 풀진 않고 요새는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푼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가 좀 지어지려고 하는 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린벨트 쪽입니다. 그럼 요걸 풀 때 요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여기는 아파트 짓고, 여기는 이쪽은 단독주택지를 쭉 짓고, 여기는 또 상업지를 요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계획적으로 요 아파트를 짓고 도시를 개발한다고, 계획.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건물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길이 난다 이거예요. 계획상. 그럼 건물 철거시켜야 되죠. 그럼 이런 계획을 실행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단독주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고 이렇게 상업시설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그럼 이제 앞으로 시간이 걸릴 텐데, 여기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이거 공사 시작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상 여기가 이제 도로가 날 땅이에요. 근데 그 건물은 헐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 철거되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상.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그냥 거기 집 짓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도시 만든다고 그러면서 자기 보고 이거 철거시키라는 거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이제 보상하는 차원에서, 좋아, 그러면 요 택지개발 지구가 이렇게 조성이 될 텐데 거기에 당신이 요런 땅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줄게, 이렇게 해요, 이 사람한테. 그럼 이런 땅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줄게. 다만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그때 분양받으면 조성원가라고 해서 아주 싸게 분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철거되는 요 사람한테 땅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요. 그게 대토권이에요. 대신 땅 받을 권리다, 이거죠. 이 대토권은 좋은 거예요. 싸게 이 땅을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철거시키는 대신에 이거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토권은 요것은 요 철거되는 A라는 사람한테 분양 신청할 자격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요 대토권을 갖다가 취득해가지고 이 사람 여기는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그걸 사갖고 대신 이걸 갖다가 분양받아버리면 돈 있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토권은 거래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거래가 불법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혹시 철거민 딱지 이거 했었나요?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군요. 좀 이따 나옵니다. 그거 똑같은 이치인데 이런 대토권은 거래가 불법이다 보니까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냐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이유는 법에서 이거 거래 못하게 막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토권은 몇 번지 땅이다라고 특정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땅이라면 될 수 있어요. 땅 받을 자격이나 권리는 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에서는 67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간에 대토권이라는 박스가 나오죠. 판례입니다. 판례. 중간에 네모 쳐진데 거기서 자 밑줄 긋습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여기서부터 밑줄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은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 법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권이나 물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3조에서 정한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까지 중요하죠. 밑줄 그으셨죠? 밑줄을 갖다가 수업 시간에 긋는 것만 딱 그으시고 그것만 반복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 페이지에서는 뭐 그거 정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대토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밑줄 그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갑니다. 건축물 갈 건데, 자, 칠판을 봐보시면, 자, 요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빈 땅이에요. 이게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붙어 있는 빈 땅입니다. 근데, 요 빈 땅 주인이 이 땅을 갖다가 자기가 뭐 건물 짓거나 하지 않고요. 그냥 나대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주인이 A였는데요. 이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 땅을 빌려줬어요. 한 3년 빌려준다고 계약을 했는데 B는 여기서 세차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차장 하면 돈 좀 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세차장 하겠다고 해서 A한테 땅을 빌린 거예요. 그럼 여기다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립 시설로 해가지고 세차할 수 있는 요 구조물을 딱 만든 거예요. 칸막이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차장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영업을 합니다. 계약은 땅 주인이랑 한 3년 했어요. 그런데 한 1년쯤 되니까 요 B라는 사람이 상황이 세차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되었어요. 여기 B가. 세차장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자, 저한테 와가지고 요 세차장 요거 영업할 사람, 요 사람한테 요 적당한 사람을 좀 구해서 넘겨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요거 세차장 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래서 요때 이제 수송을 해보니까 C라는 사람이 이제 세차장 영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수받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짜 아닙니다. 권리금 1억에 인수받도록 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그 사람 1억이나 주고 이거 인수받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2년 남았고요. 장사가 어느 정도 되나 봐요. 자, 그랬을 때 소개시킨 저는 가만히 보니까 세차할 수 있는 이 구조물을 갖다가 여기는 팔고 여기는 사게끔 만든 거죠. 요 세차장 구조물 조립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냐 이 말이지. 이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 대상물에 들어갑니까요? 이 중개 상물은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토지 있었죠. 토지, 땅. 지금 땅을 중개하는 건 아닌데 또 뭐가 있습니까? 건축물, 건물. 그 다음에 뭐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뭐 몇 가지 더 있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세차장 구조물이 건물입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물인가 그랬을 때 이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우리 판례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판례는 건축물이 중개사물이다. 근데 건축물은 뭐냐? 판례 얘기는 일단 땅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정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붙어 있는데 이제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지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지붕. 그 다음에 이렇게 벽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저 벽. 응? 큰 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몽땅 갖추면 땅에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지붕, 주벽, 기둥을 갖췄다 그러면 건축물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야. 판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이건 건축물에 들어갑니까? 지붕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칸막이를 쳐놔서 그렇지 뭐 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칸막이지 그냥. 더군다나 출발점은 이게 뭐예요? 조립을 해놨기 때문에 금방 해체시켜버릴 수 있죠.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네요. 이렇게 돼. 결론은 요것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건 소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소개 못 시키느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소개시켜봤자 이 사람의 한 활동은 중개가 아니고요. 중개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는 아니지만 소개시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소개비는 중개 보수가 아니에요. 이거 소개시키면 소개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건 소개비가 아니거든요. 소개비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법정 한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개시켜주고 얼마를 받든 법에 걸리지 않는다. 중개대상물 5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격증을 따서 등록을 낸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그리고 이거 소개해주고 소개비는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정 한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지 여기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중개를 못한다, 소개를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죠? 소개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활동은 중개가 아니어서 챙긴 돈은 복비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챙겨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충격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개 못 해준다고 자꾸 생각한다고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건 소개시킬 수 있어. 돈도 받을 수 있어. 중개 아니야 이거. 옛날에 어떤 분이 김 양식장을 누가 팔아달라고 해서 김 양식장 살 사람을 구해준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는 소개비를 얼마 받을지 전화 왔어. 그럼 그 사람이 김 양식장 파는 것을 갖다가 소개시켜 준 건데 중개입니까? 김 양식장이 저 5개의 중개상 물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김 양식장을 사고 팔게 만든 것은 중개입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소개비 소개시켜줬을 때 그 받은 돈은 소개비 보수 복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도가 없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얼마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어요? 마음껏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소개시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이 세차장 구조물을 소개시킨 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여기 오는 손님들이 있죠. 손님? 단골이 있다고. 그러니까 1억이나 주고 인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C가 인수받을 때 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인수받는 거고요. 단골들이 좀 지금 생겼기 때문에 1억이나 주고 인수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이 C가 인수받은 것은 세차장 구조물에 더해서 이 영업할 수 있는 권리인 영업권을 인수받은 거예요. C가. 영업권이 뭔지 아시겠죠? 영업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영업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요 세차장 영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잖아요.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도 장사가 잘 되고 있으면 그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받잖아요. 음식점이든 뭐든 간에.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지. 세차장 구조물인데 이 선생님 사정상 못하게 돼서 넘기는 거지만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가. 가치가 없나요? 있잖아요. 분명히 손님도 있고. 그때 준 돈이 이 권리금이에요. 이거 왜 주는 거예요? 영업권을 사면서 준 돈이야. 그러면 둘이 영업권을 팔고 사게끔 중간에 소개시킨 거죠? 중개입니까? 이게 중개가 되려면 이 소개시킨 게 중개 대상물이 돼야 돼요. 그럼 영업권은 중개 대상 물건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이거.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 대상물 아니고 나가서 뭐 또요?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도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 영업권이 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오는 손님들, 단골 고객들, 그죠? 그 다음에 그 자리의 가치. 그거에 대해서 주는 돈이 권리금이에요. 그걸 영업권이라고 그래요, 영업권. 예. 그래서 영업권은 사고팔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소개시켰을 때 그 영업권을 사고팔게 소개시킨 것은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권리금 받아먹은 권리금에 1,000만 원 받기로 했거든. 그럼 복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챙기든 2,000을 챙기든 법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한테 이거 말씀드리는 건 참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기도 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할 때, 자, 세치장 구조물은 쉽게 이제 하려면,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쉽게 하려면 5개가 중개상 물건이죠? 글자 그대로 봐요. 공장 재단도 있고요. 광업 재단이 있죠? 그러면 이제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5개가 중개상물이에요. 그러면 세차장 구조물은 저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건물인가 싶은데 아니잖아요. 영업권은 저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중개상물 아닙니다. 저것만 중개상물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돼. 그러면 뭐 이렇게 뭐 고심할 것도 없잖아요. 아니 이게 중개상물은 법에 써져 있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저 뒤에 계신 분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제일 뒤에 말고 중간에. 예. 예? 이해됐어요? 진짜요? 아니야 이 얼굴은 표정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그 나중에 가서 깨달으셔도 괜찮은데 제가 지금 오버를 한 거예요. 자, 중개상물 5가지에 들어갔을 때 이게 중개상 물건이에요 하고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와요. 근데 잘 나오는 게 얘하고 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세차장 구조물은 저 5개에 안 들어가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건물 같기도 해. 근데 왜 중개상물에 안 되느냐? 이게 정착물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이 세차장 구조물이 그래서 아니고 건물거리가 안 된다는 거지. 영업권은 없잖아 저기 안에. 영업권이 또 좀 파악하기 쉽진 않지. 2개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 좀 해보도록 하죠. 어디 보시냐면 69페이지 가보십니다. 69페이지 69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3번 있죠. 3번 판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판례 찾으셨죠? 69페이지 3번에 보면 자 권리금의 중개대상물 여부라고 되어 있죠.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요. 맨날 나오는 거예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과 비품 등 유형물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상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가 음식점 안에 있는 냉장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탁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두 번째 게 나옵니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요게 뭐냐면 단골이 많이 있다 뭐 이런 거. 오랫동안 장사해서 그 동네에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값어치를 갖다가 평가해서 주는 돈이 권리금이에요. 그런 값어치. 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다 이렇게 돼 있죠. 점포 위치란 말이 왔죠? 자리요, 자리. 그렇죠? 신축 건물인데 그 자리가 코너 자리여서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코너 자리예요. 그렇다면 그 신축 건물을 신축한 주인 입장에서는 거기 커피 전문점 들어오면 그냥 끝내주겠어요. 그러면 누가 커피 전문점 하겠다고 오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자리세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건물 임대료는 보증금 2,000에 월세가 이제 200 정도 된다. 근데 그건 그거고 이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건물주가 그러잖아요. 이거 저 권리금 3,000 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닥피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바닥피 실무적으로. 그게 요거예요. 자리세.
이 세 가지의 영업적 가치를 갖다가 넘겨받으면서 준 돈이 뭐예요? 권리금. 이 세 가지 영업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영업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영업권 사고 팔고 그렇다니까, 이것처럼. 네. 네.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요.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 건물 중에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 중에 무허가, 건축 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 건물도 있을 수 있죠. 건물인데 이렇게 약간 좀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래도 지금도 꽤 있죠. 옛날 그 구룡마을 생각해 보시면 돼. 구룡마을 가면 땅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땅이지만 거기 건물은 그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그러면 그 건물은 누구 땅이에요? 이 무허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야? 지은 사람 거예요. 이 땅이 서울시 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이 서울시 건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었어요, 이거? A가 지었어요. 그럼 A 거예요. 응? 응? 지은 사람 거예요, 건물.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집 지세요. 그럼 여러분 건물이 돼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나라에서나 또는 관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이거 뭐라고 그래요?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 때려 부시려고 올 거예요. 막 사람들 끌고 와. 이 철거라고, 철거.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딱 부딪히는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신기할 수 있는데 이건 건축법 얘기예요. 불법 건축물이니까 때려 부셔. 이거 건축법 얘기. 자, 이거 A가 지었어. 남의 땅이지만 이건 A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민법 얘기예요. 응? 이건 민법 얘기라고. 이게 민법하고 건축법이 충돌되는 거예요, 지금. 건축법은 뭐야? 불법 건축물이나 때려 부셔! 철거반, 응? 이건 건축법 공법 얘기고, 여기서 이거 지은 사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민법 얘기예요. 두 개가 충돌되죠? 아, 이런 건 꽤 있어요. 예. 불법 건축물일 때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기는 거야, 이게? 민법, 건축법이 부딪혔어. 누가 이기는 거야? 이거 아무리 이 사람 거라도 이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반들이 가서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철거되면서 가만히 있나요? 아니 있지. 그치? 막 저항하잖아. 저항을 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불상사가 생기고 사람도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충돌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걸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 때려 부시는 게 맞는데 때려 부시는데 당신이 협조를 하시면 이게 당신이 살 집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른 지역에 아파트가 짝짝짝 아파트가 공급될 때 당신한테 여기 지금 딱지를 하나 줄 테니까 딱지 주면 이 딱지 갖고 가서 여기 아파트 공급될 때 여기 가서 분양 신청을 하시와요. 이렇게. 그 분양 신청을 하시면 1등으로 분양받게 해줄게요.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그 딱지예요, 딱지. 이게 철거민 딱지. 딱지를 줘.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거에 위로를 받고 철거에 협조한다는 이거죠. 이게 서울시 조례 같은 데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딱지지, 딱지. 이렇게. 그럼 이런 딱지는 어때요, 딱지는? 이런 딱지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래? 왜? 요 철거되는 A한테 너 살 집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너한테 혜택 줄게 하면서 A한테 딱지를 준 거죠. 그래서 A가 분양 신청하라고 이걸 딱지를 줬더니만 이거 다른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대신 분양 신청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것처럼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지? 대토권 얘처럼 거래가 불법이에요. 법에서 나라에서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 이런 딱지는 거래가 불법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중개사물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딱지가 중개사물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재는 어디 보시냐면 69페이지 2번에 지금 써져 있어요. 69페이지 판례 중에 2번 있죠? 자, 읽어봅니다. 밑줄 그으면서 넷째 줄까지 다 밑줄 긋습니다.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이 돼서 당첨이 된다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 중개사물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지금 제목은 입주권이라고 써놨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철거빈 딱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 위주로 하시면 돼. 자, 이거하고 다르게요. 신도시. 아까 저거 신도시 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여기다 여기 지금 아파트 공급돼. 아파트. 근데 지금 뭐 3기 신도시 이렇게 돼. 그럼 여기 지금 분양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곧 분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분양을 하면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겠죠. 분양 신청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넣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뭐 청약 통장 가지고 분양 신청을 막 하겠지. 이 경쟁률 엄청날 거예요. 분양 신청을 딱 해가지고 이제 분양이 됐어. 그러면 여기 분양하는 쪽이랑 요 A라는 사람이 분양받는 사람이면 둘이 분양계약서를 써. 그 분양계약서를 쓰면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양계약서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입주하고 그리고 뭐 자, 계약금 얼마, 1차 중도금 얼마, 2차 중도금 얼마, 3차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이렇게 쭉 나오는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분양계약서예요. 그래서 이걸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다 그러면 LH공사랑 여기 분양받은 여러분이 분양계약서를 써요. 이렇게. 민간건설회사에서 분양하면 그 민간건설회사랑 GS건설이랑 이렇게 분양계약서를 쓰겠죠. 그 분양계약서 쓰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 3년 뒤에 이제 입주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분양받은 사람이 됐는데 원칙은 이 분양받은 요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B한테 다시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칙은. 이게 분양권 전매예요. 그죠? 그래서 전매하게 되면 요거 소개시키면 또 갑이라는 부동산 사장님은 소개비 받을 수 있죠. 요때 이 분양권을 사고팔게 만드는 건데 이 분양권은 가만히 보니까 아파트는 아니지만 곧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파트 분양권 요것도 중개대상물로 볼 수 있다. 그죠? 완전히 지어진 아파트도 중개상물이지만 지금 짓고 있던 아파트도 원칙은 거래할 수 있으니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현실은 이제 투기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분양받아서 요게 A가 당첨이 돼서 분양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상당 기간 동안 못 팔게 합니다. 왜 그래요? 투기적 목적으로 분양받고 그거 거래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큰 법의 틀에서 보면 원칙은 사고 팔 수 있는데 투기적 목적에 이용될까 봐 뭐예요? 요걸 못 팔게 하죠.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못 팔게 하는 전매제한이 붙어 있는 것이 있지만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칙은 아파트 분양권도 뭐예요? 거래할 수가 있으니까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 아파트 분양권이죠, 이거. 그게 오른쪽 페이지 보면 판례 박스 중에 1번에 1번. 또 밑줄 긋습니다, 이번에.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이 된다. 지금 짓고 있어요. 다 짓지도 않았어. 한참 짓고 있어. 그래도 뭐예요? 원칙은 사고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래 건물로 봐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요 판례에 나온, 요 박스에 나온 판례 3개 있죠? 그거 맨날 나오는 거예요. 3개 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시험에 나올 때 한 문제가 나오는데 수험생들이 잘 안 틀립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은 맨날 나오기 때문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맞추십니다. 공부 좀도 안 해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한번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안 틀려. 이거. 그러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3개, 지금 3개 중요한 거 했어요. 예. 그 다음에 한 군데 저 밑줄 그어볼게요. 저 72페이지 가실게요. 72페이지 가보시면 세차장 구조물의 중개대상물 여부라고 나와 있죠. 72페이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72페이지. 예. 72페이지 박스, 위에 박스 판례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째 줄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위에서부터 5째 줄. 그러면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이 사건 하면서 나와요. 각 세차장 구조물은 천천히 밑줄 긋습니다.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을 사용해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워놓고 그 상부에
철골, 트러스트 또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었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에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된 구조물로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주벽이 없으면 건축물 안 되겠네.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렇다면 정착물 아니겠네. 따라서 이것은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할 것이니까 나아가서 건물의 여지가 없지요. 건물이라고 볼 수 없죠. 밑에 써두세요. 건물 X라고. 끄트머리 밑에다가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니까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우리 판례 4개 공부했네. 4개.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됐어요. 이제 다 했어요. 거의. 자, 그 밑에 보면 인목이라고 나와 있죠. 인목이 뭔지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땅에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땅 주인 A입니다. 근데 요거 A가 심은 모양이에요. A가. 그래서 A가 이것을 심고서 이것을 등기를 했습니다.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심어진 나무를 등기를 딱 마치게 되면 그때부터 인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를 인목 등기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거 보니까 땅 등기할 수 있죠. 땅. 건물도 등기할 수 있죠. 근데 나무도 등기할 수 있어요. 심어진 채. 그죠? 요 등기된 나무를 뭐라고 불러요? 인목. 그쵸? 그렇게 되면 땅 주인도 A고 요 나무, 인목의 소유권자도 A가 되는데 이게 등기가 되는 순간에 이것은 땅하고 따로 움직여요. 따로 움직인다는 것은 별개 부동산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인목, 등기된 인목을 A가 팝니다. 땅은 안 팔아요. 이것만 팔아. 동네 청년한테 팔아요. 그럼 이 사람은 요 인목을 사는 거야. 돈 주고. 더 잘 키우면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니까 돈 주고 산다고 여기는. 그래서 인목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인이 이름이 B로 바뀌는 거야. 요걸 중간에 개업 공인중개사인 제가 이렇게 소개시킬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중개한 거 맞습니까? 중개한 거. 맞죠? 중개 대상물에 인목 들어가나요? 들어가잖아요. 매매 계약한 거죠, 지금 계약. 거래한 거죠? 그걸 소개시킨 거죠, 지금 소개시킨 거? 완벽하게 중개예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등기된 인목이 들어간다. 그죠? 인목은 중개 대상물에 들어갑니다. 끝.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실제 현장에서 중개할 일은 없어요. 예, 이런 게 있다. 제목만 보시면 돼. 세부적 내용 볼 필요 없어요. 예. 광업재단과 공장재단도 있긴 한데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올 때 이 글자만 나옵니다. 글자만. 그래서 이 개념은 지금 아실 필요 없고 나중에 1월 달에 설명드려서 그때 잠깐 설명드리면 됩니다. 공부할 건 아닙니다. 이거 사실은. 주로 이제 중개사물은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솔직히. 예. 아까 그 4개 판례가 중요해요. 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셔서 이번에 어디 가시냐면은 83페이지 넘어와 보실게요. 자, 83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2장을 보려고 해요. 2장 내용은 83페이지요. 시험 문제가 뭐 잘 나오는 부분 아니에요. 최근에 잘 나온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어렵지도 않고 양도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자격증을 누가 줄까요?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을 누가 줘요? 서울에서 시험 보신 분은 서울시장이 줍니다. 경기도에서 시험 보신 분은 경기도의사가 주는 거고요. 아셔야 될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가보면 거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거기 제일 밑에 칸에 보면 그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그 이름 나온 사람이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나오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83페이지 제일 끄트머리 가면 제일 아래쪽에 원칙에서 두 줄이 있어요. 그 두 줄을 밑줄을 그으시면 돼. 자,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83페이지요. 그 다음에 도지사 83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원칙. 그러니까 국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붙어야 된다 그러면 거짓말.
시도의사를 알고 계셔야 돼. 예, 요거. 그 다음에요. 넘어가셔서 84페이지 갑니다. 84페이지 가셔야 돼요. 84페이지 가보시면 예외라고 나옵니다. 위에 2번에 예외 있죠. 예외.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기 보시면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장이 내가 시험 문제 할 거야, 낼 거야 이렇게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상. 예. 법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는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한 15년 전에 국토부에서 시험 문제 이렇게 하다가 시험 문제 어렵게 나와가지고 합격생이 적어서 국토부가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국토교통부가 아니었고 건설교통부였어요. 건교부였는데 과천에 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합격생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그 과천에 있는 건설교통부 청사 건물 유리창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걸 다 박살 낸 사람이 여러분들의 선배들입니다. 막 쫓아가서 그냥 다 박살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건설교통부 직원들은 공인중개사 이 말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만 돼 있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뒤에서 숨어서 조정만 합니다. 조정만. 뒤에 숨어서 조정만 하고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한번 너무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걸로 전면에 내세우고 살살 뒤에서 조정합니다. 국장은. 예, 그런 뜻이. 자, 밑에 가시면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거기 표시 보시면 정책심의위원회가 큰 2번에 나옵니다. 밑에. 28, 27, 30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84페이지인데. 84페이지. 제일 밑에 2번입니다. 제일 밑에 2번. 정책심의위원회 밑에 보시면 정책심의위원회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지금 표시되어 있죠. 잘 나와요. 가로 1번 보시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기구예요. 국토교통부에다가 정책심의위원회를 갖다가 둘 수 있다 그래요. 어디에다가 저 심의위원회를 둔다고요? 국토교통부. 그거 아셔야 돼. 지금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에 내려가 있어요. 과천에 없고요. 그래서 세종시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그럼 정책심의위원회는 무슨 일을 심의하느냐? 밑에 4개 나오죠? 그래서 잘 나옵니다. 그 4가지가.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됐어요. 시험이요, 시험. 시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결정하는 것은 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보겠습니다. 못 봐요. 올해는. 그러면 그 결정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시험 볼 때 보면 봐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2차도 보면 1교시가 있고 2차 2교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2차 1교시는 중개사법하고 공법을 같이 봐요. 예? 주는 시간이 100분 주죠. 100분. 그 다음에 쉬었다가 이제 2차 2교시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공시법령하고 그 다음에 세법을 같이 보죠. 이거 50분 주고 시험을 본다고요. 쉬었다 보죠. 여기도 쉬었다 보고 여기 민법하고 개론입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쉬는 시간 없었습니다. 2차 과목을 갖다 150분 동안 여기를 다 봤습니다. 이렇게 다 봤었어. 그러니까 150분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가야 된다고 막 그래갖고 이것을 2차를 1교시하고 2교시로 쉬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땅땅땅 해서 여기가 쉬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이건 이제 사실은 집중력 측면에서 좋은 겁니다. 150분을 갖다 시험 본다고 하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보면 조금 이제 집중력 차원에서 괜찮죠. 뭐 화장실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이거 다 하여간 시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딱 결정하면 우리 시도의사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기로 했어. 그 정책심의위원회는 교수들이 대부분 참석해요.
몇 명 교수들이 와요. 이 교수들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거의 이제 국토부에서 원하는 방향을 끌고 갑니다. 교수들은 뭐 다른 거 있어요? 거기 가서 그냥 뭐 회의에 참석하고 봉투 하나 받고 이거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금 중개업을 갖다가 어떻게 중개업을 갖다가 어떻게 망치겠다는 거예요?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육성.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중개업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요.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수 변경. 지금 보수 어떨 것 같아요? 보수. 중개보수. 지금 10억짜리다 그러면 중개보수가 아무리 못 받아도 0.5 받을 건데 500만 원입니다. 10억짜리인데 만약에 보수를 좀 세게 받았다. 예를 들어서 0. 많이 받으면 9까지 받을 수 있어요. 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거 500, 900 그러면 이거 액수가 보수가 이거 지금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보수는 어떻게 싼 거 같습니까? 비싼 거 같습니까? 보수. 싸요, 비싸요, 여러분? 비쌉니까? 비싸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자격증 따셨어요? 다 따셨어 이제. 자, 보수 900, 500 쌉니까 비쌉니까? 오, 그래요? 그렇죠. 나중에 따고서요. 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꼭 통화하시도록 합니다.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왜 그냥 지금 우리 원장님도 지금 밖에서 통하고 있지만 정신 노동이 엄청납니다. 그걸 겪어보지 않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야 도장 하나 찍어주고 이거야 그렇게 하시잖아. 물론 쉽게 계약이 되는 것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어제 어떤 우리 보조원 분이신데 지금 이제 자격증 따러 아내가 자격증이 있어. 남편도 자격증 따러 왔어. 되게 많아 그런 경우가. 자격증 하나 갖고는 모자라요, 여러분. 여러분 빨리 따시고 하나 더 따셔. 한 집안에 2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돌려막기가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격증 따러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계약 때문에 최근에 물어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3천을 물어줬어요. 응? 자꾸 복비 받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3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지금 1세대 1주택이어가지고 비과세 된다고 해가지고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2주택이었어.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억대가 나왔어, 지금 양도세가. 왜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억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 얘기해서 자기는 갖고 있던 집을 팔고, 자기는 집이 없지? 사는 곳은 뭐야? 자기 부모님 집으로 쏙 들어간 거야. 그럼 부모님이 한 주택만 갖고 있으면 또 괜찮아. 부모님 주택이 2개였어. 그러면 자기가 그 세대에 들어감으로써 2주택이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안 되지. 양도세가 억대가 나왔다니까요. 그건 누구 탓이요? 자기가 본인이 제대로 얘기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부동산 사장님들도 집을 팔고, 그죠? 집을 팔고, 이 사람 팔았으니까 지금 자기는 주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팔면, 양도세, 비과세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1주택이니까. 근데 저쪽 주택이 있었잖아. 그럼 부동산 사장님도 미처 생각 못 한 거야. 이런 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계약을 했다가 깨지고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또 뭐 물어내라고 하고 그것도 가서 달래고 해보십시오. 하고 나서 이게 싼지 비싼지 그때 꼭 얘기하셔야 하고. 경험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세요. 저는 꼭 통하고 싶어요. 자, 보수가 이게 많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대부분이. 왜 그러냐? 이 금액이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옛날에 한 6억밖에 안 되던 거랑 지금 10억 된 거랑 어떻게 복비가 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수를 좀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꿀 것 같아요. 그럼 보수를 낮출 것 같아요? 낮출 것 같아? 응?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어디서 결정한다?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땅 결정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올해 중개사 시험이 쉽게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렵게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그렇지. 쉬워야 된다. 쉬워야 된다. 네. 여러분, 자격증 다 땄어, 이제. 자격증 다 따셨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개사 시험은 쉬워야 된다? 어려워야 된다? 이게 저 옛날에는 이거 진짜 비양심적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의 본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좋고 나쁘고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답하기 좀 곤란한 게 측면이 없잖아 있으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전화 오셔가지고 뭐 다른 것 때문에 상담하다가 올해 시험 어떻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올해 좀 쉽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좀 실망하는 어렵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게 나왔대요? 하면서도 목소리가 좀 밝아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느끼는 건데 이런 그 사람의 이기심이 있잖아요. 이 이기심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제 이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계속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틀 전까지는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 이런 것 때문에 생존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건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쁘다기보다는 그게.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건 이제 훌륭한 거라고 하셔야지.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면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어떻게 그런 마음이 다 저도 그렇죠. 다 그렇지. 저도 우리 원장님 만약에 내년부터는 강사료 깎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싫어하죠. 좋아할 리가 수강생도 없으니까 강사료 깎아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하면서 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남 똑같은 거예요. 꼭 이 합격하신 분들 얘기는 다 공통되고요. 그 다음에 오셔서 하는 얘기가 꼭 있어요. 공부할 때가 좋았다. 이런 말을 꼭 해요. 그럼 제가 꼭 얘기하죠. 그러면 빨리 와서 또 공부해. 그럼 절대 안 한다고 그러죠. 결론은 뭐냐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요. 영업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게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4번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4번. 자, 뭐와 관련돼 있냐면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쉴 겁니다. 우리 중개업소 앞에 가면 이렇게 이제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호랑이 그림 같은 거 그려져 가지고 1억 원 손해배상 가입업소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랗게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손해배상 가입업소 이렇게. 보통 요것은 이제 협회 가입했을 때 많이 붙여주죠. 협회에서. 요 1억 원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뭐예요? 보험에 들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 날 때 대비해서 그러니까 1억 원 들어라. 개인 같은 경우는 1억 원 들고요. 법인은 2억 원 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가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보증 설정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 근데 올랐죠. 이렇게. 오른 이유도 아시겠죠? 부동산 가격이 쭉 올라가서 그래요.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습니까? 기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르기 쉽지 않다. 그죠? 제자리라고 조금씩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조금 이 부동산 가격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시장의 영향을 받는 시기는 당장은 아닐 거예요. 한 3, 4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 지금 막 경매 받을 때도 막 110% 받는다 이렇게 받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또 하여간 지금 아니면 죽을 것처럼 많이 얘기합니다. 또. 지금이 기회다 막 얘기합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그건 좀 찬성하기 힘듭니다. 좀 시간이 좀 우리 경매 수업할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서둘러서 잡지 말라고. 그래서 경매할 때 만약에 이걸 제대로 수익을 내려면 이 순간에도 싼 것들 있죠. 싸게 나온 것들 있죠. 그걸 잡으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어제도 이제 경매
저 수업 들으신 분이 한 분이 물건 보다가 자곡동에 강남 자곡동에 7억 얼마짜리가 3억 8천인가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경매. 이거 지금 조회 건수가 8천 건이에요. 8천 건. 본 사람이 모르겠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금방 나와버려 이거. 아 근데 이게 관심 있는 사람 다 알죠. 근데 유치권이 걸려있어요. 유치권. 근데 유치권 인정 안 돼요 이거. 이거 유치권 인정 안 되기 때문에 낙찰될 때는 여기 정도의 낙찰 안 됩니다. 훨씬 올라가서 낙찰됩니다. 이거. 예. 될 건데 강남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7억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한 6억이나 5억 정도에 받으면 이것은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그죠? 떨어져도.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도 견딜 수 있는 가격 정도에 받으신 분은 나중에 혹시 막 좀 이상한 상황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여기서 잡아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견디기가 쉽지 않죠. 이게 1년, 2년 가는 게 아니고 막 5년, 10년 갈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해야 될 건데 지금 신문에는 또 아직 지금도 막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막 지금 잡아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많이 하던데 주의하시라 이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벌써 많이 올랐잖아요. 이때 가격이랑 보다 여기 지금 벌써 상당 부분 올랐잖아요. 지금 1억 원 갖고 어디에다 붙일 거야? 1억 원 갖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것을 제가 볼 때는 한 2억 정도로 올리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 머지않았어요. 머지않았어요. 예. 근데 이게 큰 시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예. 결국은 또 나중에 가면 왜요?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또 조정을 거쳤다 또 가고 막 그럴 텐데 그 이제 변화가 있겠죠.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또 세금 정책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이번에 당장은 못 느껴요. 이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이제 차감을 할 거예요.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거든. 예. 요거 이렇게 바꿀 때, 자 이거 하고 이제 쉽니다. 이거 바꿀 때 보증금액 올린다고요? 아직 안 올렸어요? 올릴 예정이에요, 솔직히. 자, 요거 어디서 땅 한다고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그 얘기입니다. 4번. 예. 자, 쉬겠습니다.